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프로그램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최초 접속한 로그인 화면에서 회사 코드에서는 자신의 회사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아이디에서는 자신의 회사에서 주어진 사원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자신의 아이디가 됩니다. 이후 비밀번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민번호 13자리 중 뒷자리 7자리가 최초에 설정이 미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는 개인정보보호기준법에서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없는 번호이기 때문에 현재 비밀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준과 함께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단 그 기준은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숫자, 특수문자, 영문자가 포함된 10자에서 20자 이내여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여기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고 나중에 로그인할 때 똑같이 비밀번호는 여기 새로 작성된 걸로 로그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게 되는 화면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연말정산을 시작할 때 처음 보게 되는 화면인데 이 화면에서는 근로자 본인 스스로가 만든 건지 확인해 주시고 급여 상태가 문제가 없는 건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보이시는 주소 그리고 이메일, 휴대전화, 사내 전화번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혹시나 이렇게 빈 공란이 있다 하면 채워주시면 되고요. 혹은 사내 전화번호가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혹은 자신이 자리하고 있는 번호와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 번호를 수정하시고 기초정보 수정을 해주시면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바뀐 내용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를 눌러 연말정산을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한 후에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세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는 이 6가지 질문을 통해서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을 쉽게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인적공제 항목에 변동이 있다부터 6번째, 나는 공시된 연말정산 자료들을 숙지하고 사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본인 책임하에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라고 하는 6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해당 항목들을 천천히 읽어보신 다음에 자신의 해당되는 사항에 따라서 예, 아니요 라고 꼭 대답을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하나, 3번과 6번은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있으시냐? 라고 하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포함한 3번과 그리고 책임 여부를 저희가 함께 물어보는 6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수사항으로 예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필수사항이라서 꼭 예라고 저장하는 점 까먹지 마시고 꼭 이렇게 저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말정산을 그대로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지난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한 개의 회사에 계속 일하셨던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혹시나 다른 회사, 즉 이직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과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전부 다 합산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 여기 종전근무지 추가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급여 내역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4대 보험에 대한 내역들까지 꼭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샘플로 한번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앞전에 제가 설문 중에 2번이 종전근무지와 관계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yes라고 클릭했을 경우 여기에서 종전근무지 추가가 가능하게 되고요. 다음과 같이 보여지는 이 화면에서 회사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빨간색으로 기입된 부분들은 모두 필수사항들이고 여기에 보이시는 우리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역 중에 자신이 해당되는 내역으로 꼭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력이 끝나게 난 다음에는 여기 마지막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해당 사항들이 문제없이 그대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시 넘어가서 이거는 종전근무지, 즉 원래는 이직한 내역이 없다라고 한 다음에 저장을 다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근무지까지 해당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고 다시 넘어와서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는 칸까지 왔습니다. 현재 본인,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 본인 스스로는 올려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부양가족 추가로 입력한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순서에 따라서 자신의 부양가족에 대한 이름과 그리고 가족관계,
선택해 주시고 상세관계도 함께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맞춰서 내려오게 되는데 한 개의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추가적으로 장애인 여부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추가해 주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주민번호를 절대 틀리지 마시고 꼭 확인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요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여부라고 하는 거는 원래 2018년 추가된 내용인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산정 특례 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확진을 받고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에서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만 예스라고 꼭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저장이 되게 되면 우선 첫 번째, 해당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자동 체크가 돼서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자동으로 추가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여기 보이시는 기본공제, 분여자 공제, 한부모 공제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자신의 그리고 혹은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기본공제로 클릭해 주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문제없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만 혹시나 요건이 맞지 않아서 여기 주민등록번호 기준을 했었을 때 나이가 20세가 넘거나 60세 이하인 자가 기본공제 체크를 했을 경우 이 내용은 공제 대상자의 기준인 연령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설사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저장을 한다 하더라도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알림을 띄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 내용에 맞을 경우만 꼭 클릭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역 확인해야 될 부분은 기본공제, 분여자 공제, 한부모 공제 이 세 부분에 대해서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양가족까지 입력이 마치게 되면 다음 단계를 넘어가서 국세청 자료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다만 하나, 원래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 적용 설정을 통해서 자신의 부양가족 혹은 자신에 대한 내역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공제 내역들이 들어가 있을 건데 이 내역을 나는 어떤 내역, 즉 PDF 파일 중에서 어떤 내역을 빼고 넣겠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활성화된 부분 중에서 체크 해제를 한 다음에 PDF로 올릴 경우 이 내역은 빠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DF 자료 적용 중에 여기 지금 부양가족 중에 혹시 빼놓을 내용이 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미리 이렇게 해제를 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부 다 넣겠다라는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자료 업로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업로드라고 하는 건 국세청 간소화 사이트로 들어가서 소득공제 PDF 파일을 받아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연중 내내 계속해서 일을 했던 연중 계속 근로자, 즉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속 근로를 하셨던 분이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연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설명을 드리면 연중 근로를 계속 제공했던 분들은 국세청 간소화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 한꺼번에 내려받기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 하나를 받으신 다음에 이 경로를 통해서 올려주시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 내용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혹시나 연중에 두 번째 케이스 자신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일부 비어있을 경우에는 똑같이 국세청 간소화 홈페이지를 들어가신 다음에 가운데 있는 국세청 PDF 자료 받기 상세 내역, 월별 내역으로 별도로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해당 내역은 보통 14개 정도 있으실 건데요. 그 내역을 하나하나 차례로 올려주시면 이 내역이 전부 다 올라가게 됩니다. 12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일일 수 있겠지만 세법적인 기준에 맞섰을 때 정확하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자신이 1년 내내 근로를 제공한 계속 근로자인지 혹은 중도 입사한 신입사원 혹은 연중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조금 비어있는 그런 경우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PDF 자신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지 확인하시고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케이스 중 첫 번째, 연중 근로기간을 만근하셨던 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파일 선택을 통해서 국세청 PDF 자료를 다운받으신 곳에 대한 경로를 설정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PDF 파일 등록을 눌러주시게 됩니다. 이 내용을 눌러주시게 되면 총 192건 중에 현재 몇 건이 적용됐다라고 성공했다라는 표시와 함께
여기 뒤에 주택 관련된 설문조사가 자동으로 함께 뜨게 됩니다. 주택 관련된 설문조사는 여기 혹시나 국세청 PDF 올린 자료 중에 주택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자동으로 뜨는 거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정확히 응해 주셔야 문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저희가 같이 설명드리면서 설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해당 근로자는 금융기관 차입 원리금, 즉 다시 말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계신데요. 현재는 지금 금액을 국세청 PDF에 있는 내용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대로 보실 거고 설문이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녹색 버튼과 함께 여기 몇 가지 앞전에 6가지 설문을 통해서 미리 기입된 사항들은 여기 적혀 있을 거고 세 번째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항문부터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시뮬레이션 해보면 저는 여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yes라고 클릭한 경우 공제 불가, 즉 이 사실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법적으로 당신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사실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체크해주게 됩니다. 이 내용이 확인됨과 동시에 만약 공제가 불가하다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설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설문을 진행하시면서 큰 문제 없이 적용이 되는 공제 가능일 경우 꼭 설문 저장을 눌러주셔야 이 해당 내역이 원리금 상환액이 올라간 만큼 공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경우에는 설문 저장으로 눌러주시길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주택 관련된 설문까지 해봤는데 이 경우가 끝날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내역으로 비교 내역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왼쪽 내역은 국세청 PDF에 들어있는 모든 금액을 보여드리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금액은 PDF 내용 중 세법상으로 공제될 수 있는 내역에 대해서만 올려서 내용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여기 지금 주황 색깔로 된 부분들이 왼쪽과 다르게 금액의 차이가 있는 내역들이고요. 상세 내역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 내역을 통해서 자, 아까 전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하지만 국세청 PDF 파일은 들어있었던 이 일가족들이 모두 공제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 가족들이 공제가 필요할 경우는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셔서 부양가족 정보에서 가족 내용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가족 내용을 추가한 다음에 다시 부양가족을 해당 내용을 다시 PDF를 삭제하시고 이 내용에서 파일을 선택해서 등록을 다시 해주시면 해당 내용으로 다시 내용이 적용되시게 될 거니까 이 점 삭제하시고 혹여나 추가 공제가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을 추가해서 다시 등록할 경우라면 이 순서에 따라 다시 한번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세청 PDF 파일 가장 맨 마지막에 올린 파일은 이 PDF 다운로드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혹시 만약에 PDF 파일을 이전에 넣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넣게 되면 치환이 되게 됩니다. 즉 과거 내역에서 이후 내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역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시고 맨 마지막에 데이터로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 내역이 맞기 때문에 치환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세청 PDF 파일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혹시나 나중에 두 가지 케이스로 수기를 입력해야 될 케이스가 생기시는데요. 월세,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그리고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PDF 파일에 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쪽 해당 화면 3번에서 수기로 입력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요 3번 탭에서는 수기를 입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 클릭한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내역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항목들이 쭉 나와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드리지 않고 가장 대표적인 주택자금 관련 중 월세액만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액 같은 경우는 여기 추가를 했을 경우 입력하시는 방식이 나오고 여기 위에 설문도 같이 있으신데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월세 계약 명세를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임대인 같은 경우는 미리 적어놓긴 했지만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적어주시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정보대로 모든 내용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중요한 건 임대차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은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치 되는 모든 내역을 적어주신 다음에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월세액을 해당 기간만큼 곱해서 총액을 같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즉 매달마다 10만원 낸다는 가정하여 얘기를 했었을 때 2년 동안 계약을 했었으면 월세 총액은 240만원이 될 겁니다. 여기 올려주시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원래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자동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전체 입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의료비만 추가로 좀 보신다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는 초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국세청 PDF 파일에도 절대 따로 기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난임시술비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입력 내용 중에서 꼭 클릭을 하시고 저장을 별도로 해주셔야 난임시술비로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기 입력을 마치시게 되면 마지막 결과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이 결과 내역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혹시나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고 하시면 상세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내역을 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신이 혹시 추가 쟁수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혹은 여기에 대해서 변경 신청, 원천 징수액을 변경 신청하시겠다고 하면 해당 회사의 정책사항에 맞게 이 내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이 보이는 고객사도 있으실 거고 없으신 고객사도 있으실 겁니다. 혹여 보이신다는 고객사가 있으신다고 하면 이 내역을 보시고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종 입력이 끝났을 때는 여기 사용자 최종 저장을 눌러주시면 연말정산 입력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하나, 사용자 최종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입력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저장하기 전에 내가 혹시 고칠 내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고 자신이 수정할 내역이 있다면 최종 저장을 누르지 마시고 나중에 다시 로그인하여 여기에 대해서 변경사항들을 다 수정하신 다음에 최종 저장해야 될 때 그때 입력 기간 동안 맨 마지막 확인을 거친 후에 저장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연말정산 여기 공제 내역들에 대한 영수증은 여기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개인정보 숨김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근로자의 주민번호 중에서 민감한 부분들을 모두 마스킹 처리, 즉 까맣게 처리가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혹시 이런 내역들을 보이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면은 여기 개인정보 숨김을 눌러주시고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연말정산에서는 반드시 국세청 PDF 자료를 업로드하였다 하더라도 이 내용으로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 항목을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게 됩니다. 이 내용만 보시고 내시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제출 서류 표지 다운로드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게 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연말정산 신청서라는 내용과 함께 근로자 본인에 대한 정보와 제출해야 될 서류 그리고 사인해야 될 목록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항목들을 잘 체크하신 다음에 나중에 내야 될 서류와 함께 이 내용을 표지로 입혀서 가져오시면 연말정산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안내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서 이렇게 제출이 끝난 후에는 자신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 예타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이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리포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리포트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연말정산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 건지 그의 내역을 해설 결과와 차근차근 하나씩 안내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어려운 연말정산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저희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원래 연말정산 이렇게 마무리된 내용을 통해서 원래 연말정산 빠르고 쉽게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원하는 바입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